안녕하세요. 블록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데이비드 휴메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에 앞서 먼저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여러분은 빨간색이라는 것을 타인에게 이해시킬 때 어떤 방법을 택하시겠나요? 아무래도 빨간색을 직접 보여주는 것이 제일 빠를 겁니다. 바로 이 질문이 휴물 언급하기에 가장 적절한 표현인데요. 빨간색이 무엇인지 알려면 빨간색을 경험하면 되는 것처럼 데이비드 휴문 경험을 굉장히 중요시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경험이 주는 인상 때문에 중요한 것이라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경험 가운데 보게 되는 사건이나 장면들이 있잖아요. 언덕 너머로 푸른 집이 있고 흔들리는 나무가 보이는 풍경들 말이죠. 이같이 우리가 생생하게 목격하는 직접적인 경험을 인상이라고 합니다. 흔히 지경을 넓히기 위해서 많은 경험을 해보라는 말이 있듯이 경험은 다양한 인상을 남기게 해주죠. 이렇게 인상을 받은 인간에게는 관념이라는 것이 생긴다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 빨간색을 떠올리면 빨간색이 어떤 것인지 마음 안에서 상이 맺히게 되겠죠. 그도 그럴 것이 빨간색이 어떤 것인지 경험으로 인상을 받았으니 빨간색을 생각할 때면 마음에 상이 맺히는 게 당연한 결과일 것입니다. 결국 인상이 있기에 관념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즉, 인상이라는 원인이 있기에 관념이라는 결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원인과 결과라는 인과율에서 인상은 항상 원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볼까요? 뜨거운 물에 손을 집어 넣는다면 고통이 밀려오면서 동시에 화상을 입게 된다는 사실을 경험합니다. 인상을 받은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경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 모든 시간 가운데 보편적으로 작용하는 규칙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뜨거운 물에 손을 넣으면 화상이 생긴다는 관념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관념은 곧 지식으로 정립되게 됩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당구 기술 중 3 쿠션이라는 게 있죠. 상당히 어려운 기술이지만 당구를 많이 칠수록 힘을 어떻게 조절해야 하고 공의 어느 부분을 정확히 맞춰야 하는지 알게 됩니다. 인상이 반복적으로 쌓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쌓인 인상은 하나의 관념이 되어 다음번에 당구를 칠 경우 훨씬 감질나게 3 쿠션을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을 만들어 줍니다. 만약 당구를 쳐본 경험이 없다면 3 쿠션을 치기 위한 관념이란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데이비드 휴문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우리의 관념들은 인상에서 유래되는 것이다. 관념은 인상을 재현한다 라고 말이죠. 즉, 하나의 관념이 존재한다면 그에 대응하는 인상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죠. 이를 모사 원리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모사 원리를 가지고 자아라는 개념을 설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분명한 건 데카르트와 정면으로 충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데카르트 하면 떠오르는 명언이 있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입니다. 데카르트는 모든 것을 의심할 수 있지만 변함없고 부동한 나라는 존재를 일원리로 세운다면 진리에 이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데이비드 휴맥에 있어서 자아라는 관념은 어디까지나 인상을 통해 생기는 하나의 결과물이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인간이 어린 시절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신체와 정신이 변하듯이 자아라는 것도 순간순간에 접하는 인상들에 대응하는 종합적인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무대 없는 극장이라고 표현하는데요. 현재 내가 불우한 이웃에게 강한 인상을 받아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면 나의 자아란
타인을 사랑하는 자아라 할 수 있겠죠. 반대로 현재 내가 이웃을 시기하고 질투하며 미워하고 있다면 나의 자아는 미워하고 있는 자아라는 것입니다. 결국 데이비드 흉에게 있어 자아라는 관념은 다양한 인상들로부터 생기는 결과물로서 이를 지각의 다발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잠시 중간 정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데이비드 흉은 말합니다. 인상이 우선 돼야지 관념이 생긴다고 말이죠. 다시 말해 인상이라는 원인이 있어야지 관념이라는 결과가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당구를 쳐본 인상이 있어야지 쓰리 쿠션이라는 기술의 관념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이고, 다양한 인상들이 있기에 자아라는 관념도 규정될 수 있는 것임을 얘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잘못된 인상을 받은 상황이면 잘못된 관념을 낳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외국인을 볼 때 키가 크고 콧대가 높은 몇 명의 사람들만 만났다고 해봅시다. 이런 경우라면 우리의 관념은 모든 외국인들은 다 저렇다라고 생각하게 만들 것이죠. 하지만 모든 외국인이 키가 크고 콧대가 높은 것이 아닙니다. 이같이 우리의 잘못된 인상은 잘못된 관념을 낳기에 반드시 교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진 관념들이 사회 안에서 통용되는 도덕감과 맞지 않는다면 이 역시 교정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데이비드 흉은 잘못된 인상을 교정하기 위해서는 더 넓은 경험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즉, 폭넓게 경험하는 교육을 통하여 현재 자신의 관념이 잘못된 것임을 교정해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또한 데이비드 흉은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원인과 결과가 반드시 필연적이 아니라고 말이죠. 잘못된 인상이 잘못된 관념을 낳는 것처럼 잘못된 원인으로 인해 잘못된 결과를 유추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흐린 하늘을 보았을 때 우리의 누적된 인상은 곧 비가 올 것이다 라는 결과물을 생각하게끔 만듭니다. 하지만 막상 그 시간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비가 온다라고 필연적으로 결정 내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이 흐리다고 비가 반드시 온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럴 수 있다라는 개연적인 유추를 할 수 있을 뿐 정확히 이렇다라고 필연적일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데이비드 흉은 원인과 결과는 필연적이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데이비드 흉의 또 다른 논의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비드 흉은 정념에 대해서도 설명하는데요. 이성과 정념이라는 것이 있는데 어느 것이 먼저인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인상이 원인이 되는 것처럼 데이비드 흉은 이성과 정념 중 정념이 먼저 원인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좀 더 부연 설명을 하자면 인간이 행동을 하는 동기에는 이성보다 정념이 우선된다는 말입니다. 먼저 여기서 정념이라는 말을 욕구라는 말로 생각해도 무방한데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일기예보를 통하여 내일 비가 올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합시다. 내일 비가 올 것이라는 사실은 하나의 정보로 이성은 외출을 할 경우 우산이 필요함을 연역적으로 추론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하지만 외출할 욕구가 없다면 이성의 역할은 무용지물이죠. 반대로 외출할 욕구가 있다면 이성은 보조적 역할이 되어 우산을 챙기게 하는 행동을 유발시키죠. 이처럼 이성은 행위를 하는데 목표를 설정해 줄 뿐이지 그 자체적으로는 실천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외출하려는 욕구, 즉 정념이 있어야지 실천적 행동을 유발한다는 것이죠. 또 다른 예로
우리가 어느 식당에 가서 밥을 먹을 것인가라는 물음에 이성은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방향성만 말해줄 뿐이지 배고픔을 달래줄 욕구, 즉 정념이 없다면 실천적 행동으로는 연결이 안 된다는 것이죠. 데이비드 흉은 더 나아가 도덕적 판단이라는 것도 이성이 아닌 정념이 먼저 우선된다고 말을 하는데요. 도덕감이라는 것도 하나의 느낌으로 어떤 현상을 목격했을 때 자신의 내면에서 그것을 승인하냐, 승인하지 않느냐의 주관적 느낌이라고 합니다. 악덕이라는 것도 결국 자신의 내면에서 받아들이지 않는 일종의 불승인의 감정이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자식이 부모를 살해한다는 것은 엄연한 악덕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이상 우리의 내면은 용납하지 않죠. 즉각적인 판단으로 살인은 나쁜 것이라고 우리의 정념은 말을 해주는 것이죠. 하지만 주관적인 느낌을 가지고 어떻게 보편적인 도덕감으로 확장시킬 수 있는지 반론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데이비드 흉은 인간의 정신은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에 주관적인 느낌이 보편적인 기준으로 확장시킬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간 정신의 구조라 함은 바로 공감을 말합니다. 인간에게는 공감이라는 것이 있기에 타인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느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또한 상상력을 통해 공감을 더욱 극대화한다고 말을 하는데요. 상상력을 다른 말로 반성이라고도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독립군 투사들의 일대기를 볼 때면 공감대를 형성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겪었던 고초와 노고들을 상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당한 처우에 의분이 올라오는 것도, 불승인의 감정을 느끼는 것도 상상력, 즉 반성의 역할을 정신이 수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데이비드 흉을 키워드로 요약해 보자면 인상과 정념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인상은 원인이 되어 관념이라는 결과를 만든다고 했죠. 그래서 폭넓은 경험을 통해 다양한 인상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마치 무대 없는 극장인 우리의 자아가 어느 정도의 양질인 인상을 받느냐에 따라 현재의 자아가 관찰되는 것처럼 말이죠. 또한 잘못된 인상이 잘못된 관념을 낳기에 원인과 결과라는 인과율을 반드시 이렇다라는 필연적인 결론으로 결정 내릴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 단지 개연성만 있을 뿐 필연적이 아님을 강조했죠. 다음으로는 정념인데요. 정념이란 욕구와 같은 것으로 인간으로 하여금 행동하게끔 하는 직접적인 동기라 했습니다. 곧 이성보다는 정념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말이죠. 비가 올 것이기에 우산이 있어야 함을 알아도 밖에 외출하고자 하는 욕구가 없다면 이성은 실천적으로 행동을 할 수 있게끔 유발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데이비드 흉에 대하여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칸트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